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이었죠. 배럴당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배럴당 $20 수준이던 유가는 2000년대 들어 급등했습니다. 2008년에는 배럴당 $140를 넘어서며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러한 고유가 시대는 주유소 사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임차인들은 갑자기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류 판매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운영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많은 주유소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주유소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임차인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포기하고 주유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건물주들은 갑작스러운 공실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월 수천만 원씩 들어오던 임대료 수입이 하루아침에 끊긴 것이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해도 아무도 주유소를 운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임대차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거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건물주들은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현금이 없었죠. 바로 이것이 자산가 가난, 에셋 리치 캐시 푸어 현상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건물주들이 속출했죠.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임대료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유소를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자산을 누가 비싼 값에 사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많은 건물주들이 헐값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하기도 했죠.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주유소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아무리 비싼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결국 그것이 만들어내는 수익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2000년대 고유가 시대의 주유소 사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산가 가난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금 흐름 관리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임대 수익의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죠. 2000년대 주유소 시장의 붕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부동산 시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004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 수준이었던 유가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이죠. 한국의 주유소 업계는 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유사들은 원유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주유소에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높아진 기름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비를 줄였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판매 마진은 줄고 판매량마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었죠. 리터당 마진이 50원에서 30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월 임대료 500만 원을 내던 주유소들은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2005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60를 넘어서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중 30% 이상이 적자 운영 상태에 들어갔다는 통계가 나왔죠. 임차인들은 정유사와 건물주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유사는 공급가를 올리고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2006년부터 주유소 임대차 계약 해지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주유소는 월 임대료 8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주유소 역시 연 1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죠. 임차인들이 떠난 주유소 부지는 텅 비어 있었지만 새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들은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주유소 부지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었지만 현금 수입은 제로가 됐죠. 이것이 바로 자산가 가난, 에셋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3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유소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양 오염 문제 때문에 정화 비용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건물주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내야 했지만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2007년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자 주유소 시장은 완전히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하거나 임차인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주유소 부지는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30% 이상 낮춰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산 가치는 높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이 딜레마는 많은 이들을 파산으로 몰아갔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자산 가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죠. 고유가 시대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유소 임대차 시장의 붕괴는 자산가 가난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유소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죠. 높은 유가는 주유소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임대료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죠. 건물주들은 앞다투어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며 사업을 이어갔지만 위기는 곧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가는 폭락했고 주유소 매출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임대료는 유가 하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줄었지만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줄일 수 없었던 거죠. 건물주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떠나자 공실이 생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주유소 부지는 특수한 용도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았고 재개발도 쉽지 않았죠. 결국 많은 주유소 건물주들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가 가난 현상입니다.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월세 수입은 끊겼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돈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지만 수입은 없었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였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으니 세금도 많이 나왔지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건물 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유소 시설은 특히 안전관리가 중요해서 방치할 수도 없었죠. 매각을 시도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부지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수익을 기대하며 높은 가격에 매입한 상가 건물주들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로 고통받았죠. 자산가 가난은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다는 유동성 위기를 뜻하죠. 부동산은 분명 자산이지만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주식이나 예금을 깨서 버텨야 했죠. 심지어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는 악순환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된 거죠. 가족 간 갈등도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을 이해받기 어려웠죠.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쓸 돈이 없는 기묘한 상황이었죠. 이 현상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산 가치만 보고 투자했다가 현금 흐름을 간과한 결과였죠.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시 수익률뿐 아니라 현금 흐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동성이 생명이라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도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수익은 크지만
위기 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주유소 임대차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신호였죠.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주유소 산업 자체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 분명했죠. 결국 많은 건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고 손절이 최선이었죠. 일부는 용도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주유소를 편의점이나 세차장으로 바꾸려 했지만 규제와 비용 문제가 컸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유소 부지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많은 건물주들이 파산하거나 큰 손실을 입은 뒤였습니다. 정책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죠. 이 사례는 자산 투자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산 가치만큼이나 현금 흐름과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자산가 가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결국 진정한 부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고유가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유소 임대차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100를 넘나드는 유가 상승은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죠.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주유소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을 포기하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주들은 당황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임대 수익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해도 고유가 시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실이 발생하고 월세 수입이 끊기면서 건물주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주유소 부지를 매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갚던 구조였는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이자 납부가 어려워진 거죠. 자산 가치는 수십억 원이지만 당장 이자를 낼 현금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자산가 가난입니다. 영어로는 Asset Rich Cash Poor. 자산은 부유하지만 현금은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죠. 주유소 부지를 팔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고유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주유소 매물은 넘쳐났지만 매수자는 찾기 어려웠어요. 급매로 내놓아도 몇 달씩 팔리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 일부 건물주들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10년 넘게 모은 자산이 단 몇 개월 만에 반토막 나는 비극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대출 연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은행은 이자를 받지 못하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경매 시장에 주유소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평생 모은 재산이 빚만 남기고 사라지는 건물주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가 가난 현상은 주유소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가 임대 시장 전반의 경고였죠. 높은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이 드러난 겁니다.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 공실 리스크 대비, 적정 대출 비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죠. 일부 건물주들은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주유소 대출 이자를 메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살아남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조건을 완화해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은 포기하고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라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거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주유소 임대차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협상력 균형이 역전됐고 계약 조건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했어요. 보증금 인하, 권리금 폐지, 임대료 인하, 계약기간 단축 등 임차인 중심 시장이 된 겁니다. 고유가 시대와 주유소 시장 붕괴는 부동산 투자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산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셋 리치 캐시 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정 레버리지와 여유 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2000년대 주유소 시장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교훈이죠.
화려한 자산 포트폴리오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과 건전한 재무 구조입니다. 고유가 시대 주유소 시장 붕괴의 기억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대 주유소 임대차 시장과 자산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